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김성수 님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신 회로 이론 노트에 들어가며 라는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 분야를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회로 이론 처음 공부할 때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고 직접 만드신 개인 학습 노트, 그 제작 배경이랑 특징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뭐 복잡한 수식에 뭐 낯선 용어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이 회로 이론의 세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네, 이 블로그 글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좀 찾아보려는 시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비전공자의 그 학습 장벽, 이걸 낮추려고 했는지 한번 볼 거고요. 또 어떤 접근법을 썼는지, 어떤 도구들을 활용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효과적인 학습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이런 통찰도 좀 얻어갔으면 합니다. 사실 뭐 새로운 거 배울 때 좋은 길잡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이 노트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맞아요. 특히 뭐 전기회로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같은 기술 분야는요. 그 특유의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 첫 고비를 넘기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진짜 무슨 암호 해독하는 기분? 그러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돌아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 블로그 글에서 소개하는 노트는 바로 그 첫 번째 문턱, 말씀하신 그 진입장벽 자체를 좀 낮춰보자,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내용만 쉽게 맞는다, 이걸 넘어서서 학습 과정 자체를 어떻게 좀 설계할까,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첫 번째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럼 이 회로 이론 노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하나씩 좀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대상 독자,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비전공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딱 정했다는 점이에요. 목표도 분명하죠? 회로 이론 학습을 돕는다. 근데 특히 그 과정에서 발목 잡기 쉬운 용어 정의랑 개념, 이걸 쉽게 풀어주는데 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게 그냥 초보자가 아니고 비전공자라고 딱 명시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지식이 꼭 그 전공자들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반영된 결과 같아요. 보통 교재들 보면 약간 암묵적으로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그런 선수 지식의 허들을 일부러 없애려는 시도인 거죠. 이런 맞춤형 접근이 학습 초기에 느끼는 그 막막함, 그걸 줄여주면서 나도 이거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효능감, 이걸 심어주는데 아주 결정적일 수 있어요. 단순히 뭐 포기하는 사람 줄이는 걸 넘어서 학습 동기 자체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효능감과 학습 동기 강화. 아, 진짜 중요한 시작점이네요. 그럼 이 노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비전공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핵심 접근법으로 블로그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용어, 정의, 개념의 명확한 구분과 설명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막 섞어 쓰지 않고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려고 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글 설명을 보면 용어는 그냥 특정 단어가 사용되는 그 의미 자체에 집중하고 정의는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딱 규정하는 거. 그리고 개념은 이제 여러 관련 생각들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서 종합한 뭐랄까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인식의 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전압이라는 단어 이게 용어죠가 있다면 두 점 사이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이게 정의 이렇게 딱 규정하고 그리고 이게 전류나 저항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회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개념 파악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언어부터 명확하게 하려는 접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기술학습에서 사실 되게 간과하기 쉬운데 정말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회로이론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현상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로 합의하고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용어, 정의, 개념,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게 유도하는 건 학습자가 자기 머릿속에 지식의 뼈대를 체계적으로 세우도록 돕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마치 뭐랄까, 건물 지을 때 기둥 역할, 벽돌 역할, 그리고 전체 설계도 역할, 이걸 딱 구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냥 정보를 막 나열하고 자, 외우세요. 이게 아니라 각 지식 요소가 어떤 위계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용어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막 헷갈리기 쉬운데 이런 명확한 구분이 좋은 나침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막 정신없을 때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자신만의 지식 지도를 좀 그려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큰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식의 뼈대를 세우고 자신만의 지도를 그린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이렇게 기초가 탄탄해야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 노트의 두 번째 특징은요, 교재 구성 방식 자체에 있어요. 보통은 이론 먼저 쫙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르게 CBT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이 되게 독특해요. CBT는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는 실전 연습 문제 뭐 이런 거죠. 블로그 설명을 보면 실제 전기 기능사 시험 CBT 문제들을 골라서 그 문제와 선택지 하나하나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교환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전기기능사 CBT 문제 연습 CS01 이 문제풀이 자료 순서를 따라서 본문을 구성하고 또 관연도 기출문제도 전기기능사 CBT 문제 연습 관연도 회차 001회 이런 자료 순서에 맞춰 설명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상당히 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구성 같은데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떤 장점 또 단점이 있을까요? 네, 이건 이론 배우는 거랑 실제 문제 푸는 능력 사이에 그 간극 있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좀 메워보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이론 강의 들을 때는 알겠다, 끄덕끄덕 하다가도 막상 문제 딱 보면 이거 배운 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소위 이론 따로 문제 따로 현상이죠. 근데 이 노트는 아예 문제풀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이론을 그때그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거니까 학습자가 이론이 실제 문제에서 어떤 맥락으로 또 어떤 형태로 질문되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하게 돕는 거죠. 특히 전기기능사 같은 구체적인 자격증 시험을 목표로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어요. 시험 유형에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또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접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문제를 풀다가 막히네?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론을 제대로 이해 못했구나. 이걸 바로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이게 학습 과정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주면서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문제풀이 스킬 자체에만 좀 치중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론 체계나 좀 더 깊이 있는 원리 이해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은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실용성, 즉각적인 피드백 이런 장점도 있지만 또 너무 문제풀이에만 빠지면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균형 잡힌 시각 감사합니다. 자, 이 노트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요. 학습 경험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최신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 이걸 목표로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도구에 오디오 오버뷰 기능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 정의, 개념,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텍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QR코드를 문제마다 딱 삽입해서 풀다가 궁금한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관련 설명을 바로 찾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도 언급됐어요. 이런 기술적인 장치들이 단순히 그냥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서 학습 과정 자체에 어떤 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그냥 쭉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딱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또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 학습의 효율성이나 몰입도를 확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 읽는 게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이동 중에 공부하려는 분들께는 오디오 설명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시각 정보 외에 청각 정보를 활용하는 건 또 다중감각 학습을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QR코드는 즉시성이라는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바로 해결 못하면 학습 흐름이 딱 끊기고 흥미도 잃기 쉬운데 QR코드는 몇 번 터치만으로 바로 관련 정보에 접근하게 해주니까 이런 단절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건 특히 비전공자가 낯선 전문 용어나 복잡한 개념 앞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 이걸 크게 줄여줄 수 있어요.
아, 막혔는데 바로 도움 받을 수 있다. 이건 학습을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거든요. 물론 뭐 일각에서는 기술에 너무 의존하게 돼서 스스로 깊이 생각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기술은 어디까지나 학습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로 잘 활용하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함께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술이 학습의 개인화, 그리고 즉시성을 강화해서 동기부여에도 기여를 하는데 또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 기술 활용의 명암을 잘 짚어주셨네요. 그리고 이 노트가 꼭 입문자만을 위한 건 아니다. 이 점도 마지막으로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를 보면 더 깊이 알고 싶은 학습자를 위해서 본문 내용 외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인용 링크 형태로 첨부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심화학습의 길을 열어둔 셈이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CBT 중심 구성의 어떤 잠재적인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성장을 염두에 둔 설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문 단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랑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개념에 좀 익숙해진 학습자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지식을 이해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특정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만 쭉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논문이라든지 좀 더 심층적인 기술 문서 혹은 다른 전문가의 강의 같은 걸로 연결되는 탐구의 문을 이렇게 열어두는 것은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존중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입문 자료가 자, 여기까지 알면 됐어요. 이런 메시지 대신에 여기서부터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 학습자에게 훨씬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노트가 비록 개인적인 학습 기록에서 출발했을지는 몰라도 학습 경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 깊네요. 네, 오늘 김성수님의 회로 이론 노트에 들어가며 라는 블로그 글을 통해서 비전공자를 위한 기술학습 자료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학습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풀어내려고 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참 돋보였는데요. 용어, 정의, 개념 이걸 명확하게 분리해서 기초를 다지고 또 CBT 문제풀이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AI 오디오나 QR코드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 편의성을 높이고 마지막으로 심화학습 경로까지 제공하는 여러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트 제작기는 복잡한 전문 지식의 그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좀 의미 있는 실험이자 제안으로 읽히는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있던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잘 설계된 학습 자료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이런 접근 방식들이 여러분 각자의 학습 여정 혹은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설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회로 이론 노트처럼 복잡한 내용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이걸 분해라고 할 수 있겠죠. 핵심 용어와 개념 정의에 집중하고 기초 명확화, 또 AI나 QR코드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이해를 돕는 기술 보조 이런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학습 전략들이 여러분이 현재 배우고 있거나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전혀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뭐 외국어, 역사, 철학, 예술 아니면 또 다른 기술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롭고 어려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최고의 학습 레시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요.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